네, 안녕하세요. 하버노의 리포트 시간이죠. 네, 하버노입니다. 시장 자체가 꼭 연휴만 있으면 우리나라가 좀 쉬고 다른 나라들은 올라가면서 좀 스트레스를 받으실 텐데 그래도 오늘은 약간은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리포트를 또 열심히 읽어서 어떻게 투자할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오늘도 리포트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 열심히 좀 골라왔으니까 세세하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섹터 좀 보겠습니다. 조선입니다. 사실 굉장히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고 사실 산업적으로만 보면은 너무나도 좋은데 지난 15년 동안 조선업을 투자하신 많은 분들이 조선업은 정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그때와는 상당히 달라지고 있고 긍정적인 리포트도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조선업에 대해서 한번 좀 잘 살펴보도록 하겠고 다행스럽게도 오늘 좀 잘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한 줄평부터 좀 보겠습니다. 네, 조선주 생각해봐야 할 세 가지 이렇게 좀 선정을 했는데 사실 조선업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투자 포인트를 좀 집중적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투자에 대한 전략, 시기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네, 제가 오늘 선정해온 산업 리포트에서는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정리해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투자 포인트 잡아가시는데 상당히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페이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료를 좀 보시면요. 일단은 조선주 쪽에서 올해 주가 수익률입니다. 보시면은 HD 한국조선해양이 월등히 높다라는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실 수 있는데 이 기준점을 잡아보자면 어떻게 잡아볼 수 있느냐? 결국 수주입니다. 자,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하나오션과 관련이 되어 있는 이제 뭐 함정 관련된 부분들 좋은 얘기들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요 이제 검은색으로 점점점점점점점 찍혀 있는 게 이제 하나오션이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주가가 특정한 박스권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상승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조선업들 사이에서 가장 수주가 조금 더디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쪽들보다는 조금 주가의 탄력도가 좀 느린 부분이고요. 뭐 HD그룹주가 월등하게 좋은 상황들은 요 색깔별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 특히나 이제 한조회가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을 보여주는 것은 이제 조선업 쪽에서 수주 부분을 월등하게 좀 가져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냐? 3, 4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 3년 동안 이제 뭐 신재생 관련된 이런 조선 쪽에서는 60%가 넘는 점유율을 가질 정도로 좀 압도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주에 따라서 참 조선업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그리고 실적이 좀 이게 또 선 빨간선으로 쫙 돼 있는 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싹 달라질 때의 흐름이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조선업이 들썩들썩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이제 조선업들이 조금의 이런 조정이 나왔는데 요게 이제 후판 가격이 좀 변동이 생기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현대제철이 반덤핑 관세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좀 제기를 한 부분이 있고요. 워낙 중국 쪽에서 저가 물량을 이제 밀어내는 흐름들이 있어서 철강 가격을 워낙 좀 싸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만약 반덤핑 관세를 통해서 가격적인 부분이 올라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원재료의 가격이 높아지게 되죠. 근데 조선업이 달릴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경기가 그렇게까지 긍정적이지 않고 원자재 가격이 좀 하향 안정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후판 가격이 올라가는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조선업 쪽에서 좀 크게 충격이 나올 때는 크게 두 가지 사이클이 뭐 세 개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는 경기 침체 타이틀이 나오면 조선업이 좋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후판 가격이 굉장히 논의가 될 때 좀 좋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파업, 인력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 좋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후판 가격이 밑으로 쭉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수익성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조선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데 조선업을 좀 길게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2007년, 8년, 9년까지 어마어마한 조선업의 상승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뭐 시가총액 상위에 단연 조선주들이 거의 싹쓸이를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핫했는데 그때의
그 지금 신조성가랑 지금 신조성가가 거의 좀 비슷한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한 1.6 정도 수준 차이가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신조성가가 올랐다가 조금 내려와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이 신조성가가 눌리지 않는다라는 전제로 본다면 조선주들이 달릴 확률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조성가가 꺾이려면은 결국에는 이제 수요단이 줄어들고 공급이 완전 좀 꽉 차야 되는데, 최근에 뭐 중국에서도 수주를 많이 가져가고 있는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 조선가는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신조성가는 올라가는데 우리가 수주에 대한 부분이 지금 중국 쪽에 좀 많이 뺏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경쟁력 잃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조선가가 높아지게 되면 우리가 이미 받아놨었던 기수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또 결과를 받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Q가 일부분 좀 정체하더라도 가격 부분이 P가 상승을 하면 삼록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Q는 이미 미리 선제적으로 당겨놓은 게 있기 때문에 조선가가 높아지는 이 기조 자체는 나쁘지가 않다. 그리고 하반기에 카타르에 대한 대규모 수주에 대한 결판이 나올 텐데, 거기서 우리나라가 절반만이라도 가져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긍정적인 포인트들은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페이지라서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썼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환율을 조금 봐야 되는데,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이제 항공주라든지 이런 쪽 보시면은 항상 환율의 변동성에 따라서 뭐 수익이 어떻게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환율 변동이 있었을 때 없었을 때의 이제 매출 캐파의 차이는 5%씩 좀 차이 나고, 대신에 영업이익 쪽이 굉장히 좀 크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 쪽에서 크게 차이가 나고 결국 이건 수익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점. 근데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좀 말아 올리긴 했지만, 우리가 조선업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질 때 환율은 1380원대에서 1400원 사이에서 형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1340원대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불과 1, 2주 전까지만 해도 1300원대 초반, 1305원까지 떨어졌었기 때문에 이런 환율에 대한 영향이 좀 완벽하게 케어가 되고 있지는 않다. 근데 이 기준점이 뭐죠? 10% 하락 시, 10% 상승 시.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강했을 때 대비했을 때 1300원 초반대까지 빠진 건 환율이 40% 정도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고, 거기가 차이가 났을 때 이런 매출과 영업이익이 원래 떨어졌어야 되는데, 오늘 이제 증권가에서 리포트를 보시면 신한투자증권에서 또 리포트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조선 3사에 대한 이런 영업이익 상당히 시장 컨센서스 대비 좀 견조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환율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온다라는 거는 그만큼 조선가가 잘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 업황이 탄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시장 자체가 순환매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율 변동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요. 이 지금 이제 이 전망치인데, 사실 뭐 월드에 대한 이런 전망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건 국제해사기구에서 계속적인 환경 규제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제 LNG선도 결국에는 국제해사기구가 강력하게 바라보고 있는 환경 규제를 본다면 완벽하게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암모니아선으로 대체가 될 거고, 그때 또 산업에 대한 또 사이클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군들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토픽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조선업 쪽에서 이제 수주 기반으로 본다면 단연 HD 한국조선해양이 탑픽입니다. 이거는 뭐 절대적인 숫자 그리고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고 있고, HD 현대사무업, 사무중공업이 이제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그게 반영되는 게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아까 하나오션이 점점점점 해서 옆으로 횡보를 했는데 나는 군함 쪽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하나오션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 좀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산업 보겠습니다. 다음 산업 보시면은 이제 게임 SW를 했는데, 사실 이 리포트는 상당히 좀 다양한 산업군으로 엮여 있습니다. 사실은 뭐 빅으로 본다면 AI로도 좀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요거 한번 좀 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아까 이제 한 줄평 좀 보겠습니다. 한 줄평은 AI로 비롯된 인터넷 게임 사업에 대한 변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AI 필두로 지금 커스터마이징이 많이 되고 있고 개별적인 산업의 변화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아까 앞에서 리포트 점수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앞에 건 83점이고 요거는 82점입니다. 네, 82점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산업군이 좀 엮여 있는 상황이고 나름대로의 좀 이런 AI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으로 갔다는 점이 저는 좀 매력적이라고 좀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글로벌 광고 세그먼트 쪽을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다른 쪽, 과거에 이제 전통적으로 했었던 그런 이제 매체들은 상당히 떨어지고 인터넷이라든지 기타 다른 부분으로 굉장히 크게 확장이 되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광고에 대한 모델이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수집을 먼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HBM 같은 이런 산업군들이 굉장히 좋아지게 된 계기도 결국에 이렇게 데이터 수집이 상당히 필요한다라는 거고 이거는 이제 GPT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광고 시장부터 AI에 따른 변화가 굉장히 좀 많이 되고 있고요. 사실 우리가 핸드폰이 우리 얘기들을 다 듣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A라는 카테고리를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 어느 순간부터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SNS 채널에 그 관련된 카테고리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우리가 쇼핑을 할 때도 거기에 따른 이제 커스터마이징 된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런 광고 시장에 상당히 좀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시면 그래서 글로벌 광고에 대한 증가율이 좀 상당히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떤 게 많이 늘어나고 있죠? 딱 봐도 주황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광고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인터넷 광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점유율상에서의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지만 만약에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이 다 장착이 되는 그 시점부터는 아마 좀 크게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원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찝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소득에 대한 그리고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리포트에서는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좀 탑픽으로 꼽았는데 글쎄요, 저는 사실 이런 AI 쪽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이제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쪽보다는 사실상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수집하는 쪽으로는 여전히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판매처로 보실 때는 구축이 전부 다 끝나서 이제 활용하는 부분으로 정말 진행이 됐을 때 오히려 좀 빛을 발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번에는 이제 게임 쪽인 부분이 있는데 이 산업 리포트가 좀 다양하게 엮여 있어서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이제 게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이제 게임에 대한 부분들에서는 AI가 어떤 거가 활용이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사실 뭐 개발적인 부분에서도 좀 크게 내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 이제 개발자 부분에서 사실 우리가 그 코로나19 이후에 게임들이 지연이 되면서 신작 출시가 지연이 됐고 그게 전통적인 게임주들이 무너지게 되는 큰 계기가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리포트에서는 사실 그런 내용들을 좀 집중해서 보기보다는 다른 내용도 일부 있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게임 산업에서 가장 큰 핵심은 이제 AI화를 진행을 하면서 개발을 원활하게 빠르게 좀 돌리는 부분. 바이오 쪽에서도 신약에 대한 균을 찾는 걸 AI로 하면 30분이면 끝난다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좀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산업군에서의 기회를 좀 포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해당 쪽에서의 좀 토픽을 보면 아무래도 게임 쪽에서는 크래프톤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사실 이제 콘솔이라든지 게임 산업을 보면 상당히 좀 기대가 되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매출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꾸준히 있는 상황이고 신작 출시에다가 곧 있을 G스타에 대한 기대감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모멘텀 자체는 상당히 좀 뛰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업이 굉장히 탄탄하고 신작이 있으면서 그다음에 이제 좀 중요한 컨퍼런스에서의 좀 퍼포먼스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임주는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콘솔 쪽이 상당히 좀 뛰어나긴 한데 콘솔 관련된 종목군들의 최근 주가 추이가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의 변화를 좀 유심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좀 리포트와 관련돼 있는 산업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어떠한 관점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산업 리포트에 대한 관점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 다각도로 좀 지켜보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